to my party.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컴퓨터로 이제 첫 방을 하게 된 유튜브명 PD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사진은 내려놓고 이제 한번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베르누이 방정식이란 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유체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유체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베르누이 방정식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일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합이 일정하다인데 그 일 같은 경우는 W는 Fs 그래갖고 이제 일 에너지이고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리고 mgh, 포텐셜 에너지, 이건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에너지에 대한 방정식이므로 단위는 줄이 되고 이제 밑에 부분은 그 에너지에서 부피로 이제 미터 3승을 나눠서 나온 식인데 그림과 같이 이제 원통을 보면은 단면적을 A, 이제 요 길이를 S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힘 곱하기 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P는 A분의 F입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분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에너지를 부피 미터 3승으로 나누면 이제 P는 A분의 F에서 F는 AP가 되는데 FS는 PAS에서 부피인 AS를 날리게 되면은 이제 요 P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P가 내려오고 이제 우리 알다시피 그 로는 V분의 M입니다. 그래서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이제 로가 되는데 위에서 나왔듯이 M을 부피로 나누면 로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은 부피로 나누면 2분의 1 로 v 제곱이 되고 그리고 mgh 경우에서 아까 마찬가지로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로가 되는데 mgh를 부피로 나누면 로gh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방정식에서 부피로 나누게 되면은 그 에너지라는 거는 힘 곱하기 거리이므로 뉴턴 퍼 미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터 3승으로 나누게 되면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고 그래서 요 식은 압력에 대한 에너지 보존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중량 R로 나누게 되면은 감마는 로 G인데 감마로 나누게 되면 로 G입니다. 그래서 P를 로 G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로 G로 나누면 로는 없어지고 G가 오므로 2G분의 V의 제곱이 되고 로 GH에서 로 G로 나누게 되면 H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 보존 방정식은 단위는 줄, 두 번째는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압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도 단위인 미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보존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림으로 이제 직접 수식으로 식을 세워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비행기가 이제 이동함에 따라서 유체의 흐름이 있는데 이거를 유선 스트림라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림라인을 1.2점으로 나눠서 이제 한 유선 사이에 그림과 같이 두 점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이제 점성과 압축성이 없는 이상적 유체에서의 흐름에서의 유체의 속도, 위치, 에너지 관계식을 얘기합니다. 일단 뒤에서 더 설명할 건데 간단히 알아보면
로분의 P1 플러스 2G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Z1은 C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압력수두, 속도수두, 위치수두가 됩니다. 요 수두식은 여기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요 유선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 유선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알짜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쪽 왼쪽 방향을 F1, 그 아래서의 방향을 F2, 중력 방향을 F3, 이제 오른쪽을 F4, 위에서 나온 거 F5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요 유선에 이제 접하는 거를 접선 S, 요 유선의 수직인 부분을 법선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P는 A분의 F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F는 AP가 됐는데 A는 면적이므로 길이 곱하기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곱하기 델타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델타 곱하기 P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방향의 힘을 그 F 첫 번째 힘이라고 했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오른쪽에서의 힘은 요 F라 하고 그리고 요 힘을 이제 위에서 오는 힘, 아래에서 오는 힘 이거를 이제 수식을 정리해 볼 때 그 식을 두 가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접선 방향에 대한 힘 그리고 이제 법선 방향의 힘인데 이제 접선끼리의 알짜 힘은 0이고 법선끼리의 알짜 힘은 0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접선에 대한 알짜 힘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유선 방향 중력 힘 WS는 요 부분이 힘이 W라 했을 때 요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을 세타를 하면은 요 부분은 이제 그 유선 방향 중력 힘인 WS가 되는데 이것은 W의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유선 방향의 중력 힘 WS는 W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 그리고 W는 로 V입니다. 그래서 W 대신에 로 V를 대입하면 로 V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그림과 같이 이것은 왼쪽이므로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선 방향 압력 힘은 그 F는 이제 왼쪽 힘 빼기 오른쪽 힘인데 그래서 그림과 같이 1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이를 하여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일단 접선 쪽에서의 압력은 평균 압력으로 나올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PS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라운드 S분의 라운드 P고 이제 델타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델타는 미터이므로 부피가 되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라운드 S분의 라운드 P 곱하기 V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선 방향의 압력 힘은 요게 나오고 이제 유선 방향의 총 합력의 힘은 유선 방향의 중력 힘 더하기 유선 방향의 압력 힘인데 요 중력 힘은 여기서 나온 거 마이너스 로 V 사인 세타를 적고 유선 방향의 압력 힘은 여기서 나온 라운드 S분의 라운드 P 곱하기 V를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V로 묶으면 델타 V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마이너스 라운드 S분의 라운드 P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선 방향의 합력 F를 나타내는 거고 요 식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힘과 위에서 구한 유선 방향의 합력 FS는 델타 V 곱하기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마이너스 라운드 S분의 라운드 P 요 힘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접선 방향의 힘은 F는 MA에서 A 대신에 그 접선 방향의 가속도를 넣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M은 로 V이고 AS는 V 곱하기 라운드 S분의 라운드 V인데 이거를 각각 M 대신에 대입을 하고 AS 대신에 대입을 하여 식을 정리하면 접선 방향의 힘은
델타 라운드 V 곱하기 V 라운드 S분의 라운드 V가 되고 요 접선 방향의 힘과 아까 위에서 구한 유선 방향의 합력 힘이 같다고 놓고 식을 정리하게 되면 요 접선 방향의 힘을 여기다 식을 적고 요 유선 방향의 힘을 여기다가 적어서 두 식을 같다고 놓고 이제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델타와 V가 공통적으로 있으므로 양변의 델타와 V를 약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요 우측에서 그림을 보면은 유선의 접선 방향을 S, 유선의 법선 방향을 N, 그리고 이제 수직 방향 이걸 Z라고 했을 때 요 Z 방향에 수직을 그어서 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제 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은 ds분의 dz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 세타는 ds분의 dz로 나올 수 있고 이제 미소 압력 그 라운드 s분의 라운드 p는 이제 더 잘게 쪼개서 이제 ds분의 dp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쪽에 사인 세타와 라운드 s분의 라운드 p에 대입을 하여서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변은 로 v 라운드 s분의 라운드 v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r 그리고 사인 세타 대신에 ds분의 dz를 대입하고 여기 들어오고 그리고 라운드 s분의 라운드 p를 이제 ds분의 dp로 대입을 하면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양변을 적분을 하게 되면 로는 앞으로 빠져나오고 v에 대한 적분이니까 v 라운드 s분의 라운드 v를 적분하게 되면은 이제 2분의 1 v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r은 빠져나오게 되고 ds분의 dz를 적분하게 되면은 z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ds분의 dp를 적분하게 되면 p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분의 1 로 v 제곱은 마이너스 로 z 마이너스 p가 되고 보기 좋게 한쪽으로 이항을 하여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 로 v의 제곱 플러스 로 z 플러스 p는 0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비중량인 r을 이제 로 g로 나누게 되면 로 없어지고 g가 r에 깔리게 되므로 2g분의 v의 제곱 더하기 이제 로 없어지고 z 플러스 이제 로 분의 p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베르누이 방정식은 2g분의 v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로분의 p로 유도가 됩니다.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 사용되는 기계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에 사용되는 기계로는 터보 기계가 있는데 터보 기계로는 펌프와 터빈이 있습니다. 터보 기계란 한쪽 방향으로 유체가 흐를 때 흐르는 통로에 이제 회전축이 부착한 날개를 회전해서 움직이는 날개의 회전이 유체 에너지를 가하는 경우를 펌프 그리고 유체로부터 에너지를 빼내는 형태의 기계를 터빈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말한 거를 그림으로 쉽게 표현하면 기계가 있고 유체가 있는데 기계에서 유체로 에너지를 가하면 펌프이고 유체에서 기계로 에너지를 빼내면 터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플루이드 커플링에서 펌프와 터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커플링이란 거는 커플이란 거는 두 짝입니다. 기계에서 유체로 에너지를 가하는 이쪽 왼쪽 부분은 펌프라 그러고 이제 유체에서 받은 에너지를 기계로 빼내는 거를 터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펌프와 터빈의 개념을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터빈과 펌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터빈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체의 흐름으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내는 회전기관이라 했는데 여기 노즐 그림과 같이 노즐이 있습니다. 노즐이란 것은 이제 넓은 면적에서 좁은 면적, 이제 병목 현상이 나타난 부분에 유체를 이제 흐르게 하면은 넓은 부분에서 좁은 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노즐에서 유체가 분사가 되고 요 유체 분사하는 곳에 이제 수차를 이제 회전시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를 뽑아내는 기관을 터빈이라 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발전기, 제너레이터를 설치해서 전기 변환을 하여 전력 전송을 해서 소비자가 사용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펌프라는 것은 낮은 지역에 있는 유체를 압력차를 이용해서 위로 옮겨내는 기계입니다. 아래에 있는 유체를 흡입해서 위로 토출하는 걸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구조, 두 번째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펌프에 대한 구조로는 일단 펌프 쪽에 이제 모터 부분이 있고 펌프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을 지탱해야 하므로 이제 H빔을 아래 깔아둡니다. 이제 크레인으로 이제 들어서 이동해야 되므로 이제 H빔으로 아래에 이제 지지대를 깔아놓고 그 위에 이제 모터와 펌프를 두어서 이제 두 개를 연결한 방식인데 모터 부분에 이제 샤프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펌프 부분에 샤프트가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을 연결하기 위하여 가운데 이제 커플링을 연결하는 식이고 그리고 이제 그림과 같이 이 부분이 모터고 이 부분이 펌프인데 그 모터와 펌프를 연결하는 부분을 이제 샤프트, 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껍데기, 요 부분은 이제 하우징 또는 케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으로 흡입을 하고 위로 토출을 하는 이제 펌프의 구조가 됩니다. 이제 펌프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 그림을 요거는 펌프라고 하겠습니다. 요 펌프에 이제 아래쪽에 물이 있고 위쪽에 이제 토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래쪽에 이제 파이프를 박아두고 이제 위쪽에 파이프를 박아두는데 이제 모터를 돌리게 되면은 모터의 회전으로 이제 샤프트가 이제 커플링으로 연결돼서 모터가 회전하게 되면은 이제 펌프 안에 있는 임펠러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임펠러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공기를 밀어내므로 펌프 내 압이 작아지게 됩니다. 원래 상태에서 펌프와 수압과 압력이 같을 때는 서로 이제 압력이 같으므로 물이 빨려 들어가지 않는데 펌프를 돌리게 되면은 공기를 밀어내므로 펌프 내에 있는 파이프의 내압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고압이 되고 이제 펌프 내 파이프가 저압이 되어서 이제 압력 차에 의해서 고압에서 저압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물을 흡입을 하여 이제 위에 있는 지역으로 물을 토출하게 되는 방식을 이제 펌프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한 문제풀이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물펌프 입구 출구 조건은 아래에 제시되고 펌프의 송출유량은 0.2 m3/s일 때 펌프 동력을 구하면은 이제 입구 조건은 계기압이 -3kPa, 안찌름은 0.2m, 기준면으로 높이는 2m이고 출구 조건은 계기압이 250kPa, 안찌름이 0.15m,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5m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땅이 있고 여기에 땅에 펌프가 있고 펌프의 아랫부분에 물이 있는데 아랫부분으로 파이프를 박아두어서 이제 물을 흡입해서 위로 토출해서 물을 빼내는 형식인데 이제 아까 얘기한 듯이 안찌름 요 부분의 D가 0.2m이고 그리고 요 윗부분 요 부분이 D2는 0.15m입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수면 그러니까 기준면으로부터 수면으로의 높이를 Z1이라 했을 때 2m고 기준면으로부터 이제 위에 지역의 수면은 Z2로 5m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베르누이 방정식이란 거는 로분의 P 더하기 2G분의 V의 제곱 플러스 Z는 C인데 이것을 식을 대입해 보면은 1점을 이제 물 수면의 아랫부분에
1점을 두고 두 번째 2점을 수면 윗부분으로 2점을 둡니다. 그러면 1점과 2점에 대한 베르누이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로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V의 제곱 플러스 Z1은 로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Z2인데 그 펌프는 이제 앞부분에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HP를 그 펌프 수두를 앞에 적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되고 이제 HP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로분의 P2 빼기 P1으로 묶을 수 있고 그리고 2지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 Z2 빼기 Z1으로 묶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을 넣어 대입하면 로는 9,800 뉴턴 퍼 미터 3승이고 그래서 9,800 그리고 P2 여기 250 그리고 P1 빼기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고 그리고 단위가 킬로파스칼이므로 곱하기 10의 3승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2G 2 곱하기 9.8 그리고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인데 일단 V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Q는 AV입니다. 그래서 V는 A분의 Q이고 V1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A1분의 Q 그리고 A2분의 Q인데 이제 A1, A2를 구해서 대입을 하면 A1은 4분의 파이 D1의 제곱이고 A2는 4분의 파이 D2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D1을 0.1을 넣고 D2를 0.15를 넣어서 이제 V1에 대해서 정리하면 V1은 6.37m/s가 나오게 되고 V2는 11.32m/s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요 V2, V1을 여기에 각각 대입을 해서 적고 V2 대신에 5, V1 대신에 2를 넣어서 계산기를 넣고 두드리게 되면은 33.284m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펌프 동력이라는 거는 L은 로 QH인데 우리가 구하는 동력은 펌프 동력이므로 LP는 로 QHP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로는 9,800, Q는 0.2, 그리고 HP는 위에서 구한 33.284를 대입하게 되면 65,245W가 되고 킬로와트로 하게 되면 65.24kW가 되게 됩니다. 예, 이로써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한 개념과 식 유도 과정 그리고 베르누이 방정식이 사용되는 기계 문제풀이 하나로 예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